9월 둘째 주 그룹 미팅 진행을 맡은 최영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어떠세요? 노래 들으니까 아침에? 좋아요. 네, 보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룹 미팅 시작할 건데 우리 하는 거 있죠?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좀 이제 미팅이나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미팅 30분 전에 도착하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40분부터 그룹 미팅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우리 좀 이렇게 액션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리고 춤추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 액션 들어보는 시간 갖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팅을 진행할 때 앞에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보다 오늘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사장님들 앞자리로 다 땡겨서 앉아주셨어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서 앉아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핸드폰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메모를 핸드폰에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은 깊숙이 넣어주세요. 저희가 핸드폰을 거들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작은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진 않기로 해가지고요. 핸드폰은 다 어딘가 깊숙이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 공간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되세요. 저희가 그 사진 찍는 분을 일부러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사진 찍는 분이 계세요. 사진을 전담해서 찍어주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모든 내용 다 찍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강의하시거나 이거 스피치 하시는 분들 사진 찍어주시는 너무 좋은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뒤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다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내용을 적거나 이제 사진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지만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내 강의를 안 듣고 핸드폰을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강사분들의 에너지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번부터는 좀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필기 도구를 가지고 오셔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적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당연히 참여해주시고 리액션 잘해주시고 리액션이 잘 나오면은 진짜 다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막 다 나오게 되는. 저도 요즘에 경험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리액션 되게 잘하지 않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핸드폰은 그러니까 당연히 오프나 진동으로 해주시고 깊숙이 가방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는 이동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다들 잘 지켜주고 계신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이동을 할 것 같으면은 뒷자리에 이제 앉아 계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팅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팀끼리 모여서 애프터 미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미팅을 하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에티켓이 있으니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삼행선언서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 스토리, 동물지도 이렇게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둘째 주에는 시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상하고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리더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명선언서 하고 외치면은 여기 밑에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사장님들 다 외우셨나요? 네. 이거 안 보고 다 하셨나요? 네. 이 사명선언서를 사실 외우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이거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저절로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그룹의 사명을 또 외치실 건데요. TOG의 사명이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 비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TOG 사명선언서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TOG 우리의 비전 외치면 여기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OG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유스킨의 비전과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먼저 나왔는데 예뻐요. 우리 김현진 사장님 마이스토리 제대로 들어본 적 없죠? 네. 너무너무 궁금하지 네.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산이라는 지역을 지금 집어삼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실 때 엄청난 박수, 지금 약간 떨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박수와 함성으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산에 사업하고 있는 함께 하고픈 리더가 되고 싶은 김현진입니다. 저는 유스킨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스킨을 도구가 아니라 저는 직업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아니. 순서는요, 마이스토리. 제가 이거를 성공 스토리라고 얘기 들었을 때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한번 발표를 해보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내용을 개인 시스템 그리고 국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간호사였어요. 이 왼쪽 사진에서 이제 저를 찾아보시면 저는 지금 너무하는 사람이. 이게 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간호사들은 그 처음 이제 간호과에 들어가면 가관식이라는 거래요. 그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눈물 흘리면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 그 다짐을 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그 힘듦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신과 간호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간호사를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도 재밌게 했지만 제가 원하는 간호사는 내가 주도적인 간호를 하고 환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런 간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현재 간호사 역할은 보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미국을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공부하는 시점. 저 오른쪽 기억해 주세요. 제가 피아적인데 지금 저 모습으로 바뀌려고 저게 29살의 얼굴이거든요. 이쪽은 카페 같죠, 왼쪽은. 네, 제가 이제 이때는 이제 앵크리스아렌이라고 간호사 공부를 하면서 미국을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 되기 전이죠. 그때는 8년간 사귄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봐라. 그래서 생각 없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3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2016년도 유수키를 만나기 2년 전의 모습이고 이 왼쪽은 제가 이제 6급 달고 2년차 됐을 때 그 행정실장 돼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유수키 만나기 아마 만나고 한 3개월 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7년을 근무하면서 6급을 가기까지 정말 제가 새벽잠을 설치면서 이 일을 했거든요. 학교에는 그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5시에 출근하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혜정 사장님을 통해서 저 유수키를 알게 됐을 때
그 시점에 이제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받는 수령액은 한 250 정도가 돼요. 6급 17년 차가. 그러니까 다른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한 3, 400은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뉴스킨을 제가 이제 여기 김건우 사장님을 뵙고 저는 그 김건우 사장님 제 롤모델이에요. 저는 이제 김건우 사장님을 뵙고 이 사업을 결정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016년 2월 16일 날에 제가 만난 날이에요. 저 김건우 사장님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됐죠, 그날이. 근데 이때 이제 제가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연금이 2016년도 1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00만 원 받는다 하면 저희가 그 정년을 하면 한 150 정도로 깎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그만두자. 이거는 비전이 안 보인다. 그리고 유스킨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제가 유스킨을 1년 투잡을 하면서 사실 돈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 투잡을 하면서 그때도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업자를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열정, 내가 갖고 있는 유스킨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저는 500 벌려고 유스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이거는 조직 구축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하지 않아도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조직을 구축해서 이거를 내 그룹에 있는 볼륨을 키워나가내고 네트를 형성해야 된다는 걸 전 명확히 알고 있어서 전업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업을 결정하면서 제가 전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없는 파트너를 위해서 제가 전업을 결정했어요. 사실 파트너 없는데 저는 내가 이 파트너를 위해서 난 전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시스템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조직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강해서 저는 전업을 결정해서 1월부터 이제 시스템이 나와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 2월 이제 김노사님이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2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부만 정말 했어요. 근데 또 4개월 동안 많은 그 방황의 시간들이 사실 저한테는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가장 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는 걸 저는 1, 2월 달에 공부를 하고 3, 4, 5, 6 그때 저는 찾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개인 시스템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룹 시스템이라든가 넬리라든가 컨버션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행동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 시스템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바인더를 3개를 다 샀어요. 3D 바인더도 샀고 석세스 포뮬러 바인더를 샀고 랑앤에서 쓰는 바인더를 샀어요. 그래서 바인더 정리를 3, 4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뭐가 있어야 될까, 그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미련한 생각이었던 거죠. 제가 김건우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김건우 사장님, 제가 바인더를 정리를 할 건데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3D 바인더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개월을 고민했던 거 한 방에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막 단독적이고 사실 행정실장이라는 자리가 관리직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참 미련하게 사업을 했구나. 미련하게 사업을 안 하는 방법은 스폰서랑 밀착이다. 그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그 날이었고 이걸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본인 그 목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찾는 건 내 그 목표 점수 그리고 뭐 GV라든가 LY를 몇 명을 넣을 건가 그런 것들 이제 쓰는 거고 저기 우리 후원자들 제가 후원하는 사람들의 그 목표 설정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를 이번에 7월부터 거의 8월까지 이 시스템 이거 구축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팀은. 그리고 꿈 설정할 때 버킷리스트를 다 적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적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스폰서는 이 적게 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스폰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그 자녀를 키우는 방법들이잖아요. 제가 아이들 공부하라 공부해 그러면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를 저는 공부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켰고요. 공부해 엄마한테 설명해봐.
거기까지거든요. 제가 복제를 할 거면 이 사람이 복제를 했는지 나한테 복제를 당했는지 그걸 들으려면 설명을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거 이제 원력이에요. 월간에는 이제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집중하는 거, 8월에는 TR을 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적혀 있는 거고, 이 행동 목표라든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쓸 때 원력에는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룹 미팅이 다 있잖아. 열리 있고 그런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간을 쓸 때 이건 이제 개인 차이가 있겠죠. 네, 가장 이게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월 목표를 제가 5천으로 적었어요. 내 GV를. 그러면 그 월간 주간에 갔을 때 그 쪼개기를 해야 되죠. 그 쪼갰을 때 주간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일 작심 3일이라고 해서 저희 그 이거 적을 때 3일 쪼개고 그 다음 1일의 목표가 생기죠. 1일의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주간에다 적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템코를 적어야 되죠. 독서를 내가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전화 컨택이 30명이에요. 3일 동안. 그럼 전화 컨택을 할 경우에는 내가 전화를 몇 시에 할 건지 그것들도 자세하게 다 적어놔야 되겠죠. 내가 몇 시에 전화를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잘못돼서 템코를 이제 할 때 그럼 내가 아침 새벽 시간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적을 때는 그 시간을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중해야 될 사업자들 4명 그리고 소비자 중에 저는 이제 패턴을 이렇게 했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세 칸이 있죠. 그 소비자 칸에. 왼 칸은 기존의 소비자를 적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내 파트너들의 소비자를 적어야 집중을 된다. 그리고 오른쪽은 새로운 신규에 대한 그 소비자를 적었고요. 그 맨 밑에 칸에는 사업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뭐 김희신 사장님의 기획사님을 송호스프 일강을 들어서 같이 교육을 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 내용을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 다 그 김건우 사장님이 주신 그 파일이 다 있죠. 그 명단 작성에도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걸 기억, 니은, 순으로 명단을 뽑아가지고 점수화를 시켰어요. 여기 뭐 손희연 사장님 같은 경우 뭐 경제 능력 이런 거 다 죄송해요 선생님 머리 다 나와 있는데 A, B, C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 명단을 가지고 그냥 점수화 시켜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를 매겨서 또 그 김선생님 주신 그 20명 뽑는 것 있죠. 거기다 20명을 적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저기 그 명단이 많지 않으니까 20명을 뽑으면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업자 명단을 뽑아서 거기에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빅라인, 여성 라인을 저는 또 적게 했어요. 그 라인을 집중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그 6명은 저희 팀에 물리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6명 그 정도의 그렇게 시도를 했고 그리고 저기 고객관리 카드, 사업자 카드 보이시죠? 사업자 관리 카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분한테 삭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삭발 트레이닝을 시키고 둘이 뭐 송호스프 일강을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일강시키고 이렇게 실천 계획 이거를 보면 사업자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그리고 템코어를 보면 그 목표한 것들이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템코어도 이게 김로사님 주신 그 파일 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꾸고 이 목표 설정 밑에 있죠. 계획.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거의 다 이뤄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경우 숫자 합계가 있거든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전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와 있고 또 이제 이게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요. 네.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인더 미팅을 할 때요. 처음에 이제 성공수구를 듣고 전체 바인더 미팅을 같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스폰서를 하는데 저희 그 파트너 사람들이 3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이분한테 집중하면 약간 질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질투가 별로 없는데
질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함께 모여서 미팅 그 후원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뭐 손희연 사장님이 이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손흥성 사장님 이러신다. 김혜선 이런다. 그 시간을 같이 잡고 후원을 이제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인더 미팅하고 명단 미팅을 함께 해요. 그 명단 미팅을 가져와서 이제 여성의 집중활동,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소비자 관리 노트에 쓸 때, 저 끝에 고객관리 노트 있죠. 그게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작성을 안 했는데요. 고객관리 노트에 쓸 때, 저희 그 파트너들한테는요, 다 적어오라 그래요. 이 사람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 사람 뮤지컬을 뭐 생각하는 거, 그런 프로필 같은 거 있죠.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적어가지고 와서 저랑 미팅을 해요. 그 미팅 방법도 알려드렸고, 미팅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대모를 가게 되잖아요. 그럼 대모를 가서 또 이제 결과치에 대한 그 피드백도 제가 받아요. 피드백을 서로 해주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 달 일주일에 한 번 저희는 바인더랑 그룹 미팅, 그리고 독서 미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인 시스템을 우리 파트너들한테 인식을 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자기 이제 본인 맘대로 이제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기다려줬죠. 저는 좀 이렇게 깨닫게 하는 편이거든요. 성격이 급한 것 같은데 되게 느긋한 편이에요. 급하면서 느긋한 성격이에요.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약속을 제 그 약속 시간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하지 못하고 형제라는 사람이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본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대본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러해서 스폰서님께 미리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형제한테 미안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바인더 미팅을 했을 때 가장 저는 이점이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될 사이지 지시하고 명령해야 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스폰서하고 파트너 관계가. 그리고 스폰서는 정말 자식을 키우는 마음 같더라고요. 저도 세 명이 나왔을 때 정말 마인드가 상중하예요. 근데 그 마인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바인더 미팅 할 때 그 바인더를 봐요. 그 색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식도 나빠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바인더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표 있죠. 행동 목표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명단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독재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모닝스쿨을 굉장히 전 중요시 여기고 제가 사업적인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닝스쿨에서 가졌던 그런 마인드라든가 사업자의 자세 그런 것들 많이 배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모닝스쿨이 정말 좋다 그냥 하는 사람하고 이걸 진짜 경험한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닝스쿨에는 백상호 강의장에서 2시, 4시에 듣는 강의하고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배 차이 난다고 봐요. 여기 디테일한 그런 생각들 그 리더의 생각들이 내 생각에 대해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모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바인더 저희 또 제가 김그로한테 여쭤봤어요. 사업자가 동시에 셋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봤더니 38 트레이닝을 하고 성공스쿨을 목요일날 제가 1강을 들으면 가서 1강을 같이 듣고 애프터 미팅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그 바인더 미팅은 개인 시스템을 볼 수 있었고 성공스쿨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사업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성공스쿨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저는 제가 좀 사랑하는 저희 안산팀의 복지 시스템 중에 저는 독서 미팅을 정말 최고로 꽂아요. 독서 미팅 같은 경우는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고 책을 정말 그 리더가 책을 잘 알고 있고 그 책에 대해서 독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책 안에 준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독서 미팅 할 때 저는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본인이 각자 느껴야 할 부분을 정확히 깨닫고 왔어요. 독서 미팅은 굳이 내가 파트너한테 그냥 시행소리 하지 않아도 자세를 세울 수 있는 게 저는 독서 미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갈바닉 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소미아 사장님 그 본방에서 갈바닉 데이를 하고 있는데 갈바닉 데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는 후속 관리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화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파트너들이 그 고객들을 관리를 다 하려면 쉽진 않잖아요. 저희는 갈바닉을 제일이 들어가면 무조건 15일을 관리를 하게끔 해요. 저희 파트너들한테. 15일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15일 관리를 하게 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쉽진 않은 거거든요. 15일을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근데 그 한 사람에서 6명을 15일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30명, 50명을 관리하겠어요. 그 정도 마인드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갈바닉 데이는 저희 팀에서 소비자를 담아내고 새로운 소비자가 오고 그게 이제 사업할 사람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정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작년에 고민했던 투잡자들을 어떻게 우리 유스캔을 활동을 할 수 있게 할까. 그리고 이 투잡자들이 정말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더 금액을 더 높게 된다면 전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잡자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답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듣고 이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사업. 그래서 저희는 복제 사업이고 네트워크 사업인 게 저는 이제 절실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답답했던 부분들이요. 그게 다 시스템 안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성과는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유스키는 어떤 일보다 어려울 것 같지만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요. 내가 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복이잖아요. 네. 반복하고 실천하고 유스키 사랑하는 저희 TOG가 됐으면 합니다. 파트너분들이 세 분이 동시에 나오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다가. 근데 어쨌든 그분들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케어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엄청나신 사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내가 먼저 복제가 당연히 돼야 되고 F1 사장님을 그거를 제대로 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전달하는 엄청난 책임감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제대로 복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잘못된 걸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 진짜 딱 박혀 있으신 것 같아요. 김현진 사장님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또 바들바들 떨고 계신 우리 요즘에 그 성룡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네.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죠. 성룡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는. 여기 리더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성룡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뭔가 시작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성룡으로 이사 오려고 가까워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조은주 사장님 요즘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리고 그 스폰서 사장님한테 서약서를 쓰셨어요. 이 시스템 빠지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시고 그 정도까지 지금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막 생기시고, 막 그때 얼마 전에 카톡방에 올라온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의 결심만 제대로 내려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루비 지도라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루비 지도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또 올려주셨어요. 내가 루비가 꼭 내 명단에 있는 그 루비가 되기 위해 딱 이 사람들이 사업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의 사진을 막 다 붙여가지고 이분들하고 꼭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 그분들을 보면서 계속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분의 보물지도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조은주 사장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이거 그냥 버렸거든요. 왜냐면 너무 와닿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번 공무지도 다시 만든 게 그때 공무지도가 언제가 에메랄드가 될 것이고 언제가 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와닿지도 않고 너무 원하는 일 같아서 그냥 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저는 풍선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저 콜드 비슷한 거여서 제가 콜드를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여가지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콜드 할 때 울었어요. 근데 변화를 쓰는 나가서 제가 좀 자신만만했거든요. 되게 잘할 줄 알고. 근데 너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판매를 했을 때 솔직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센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주말에 쉴 수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이제 그 메이크업이었어요. 근데 이때 메이크업도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자기 얼굴이 하는 게 아니어서 재미가 없는데 그냥 하고 있다가 그때 또 좀 힘들었거든요. 투잡 이렇게 하고 이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그때 추석 때 여행을 갔어요. 방콕 여행을. 근데 방콕 여행을 가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동남아, 그러니까 3박 5일 정도의 동남아 여행 정도는 갈 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유럽 여행 같이 이렇게 장기간 여행은 내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근데 나도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불쌍하고 근데 뭐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되게 그랬었던 생각을 했었고 그랬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야 됐어요. 어느 하나 또 치우치면 안 되고 둘 다 많아야 돼요. 그래서 왜 돈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 들으면서 그 타입5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되게 많이 와닿았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땠냐면 근데 제가 이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괜찮게 생겼는데 더 이제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얼굴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또 얼굴 빵빵이가 유행이어서 한 번 했는데 더 이게 빵빵이가 빠질까봐 또 하고 한 거야. 계속 하니까 이 욕심에 나와서 이렇게 처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팔자 이쪽이 되게 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학교 친구 카스에 그 BGR 측정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니까 뭐 피부 뭐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뉴스킨이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뉴스킨인가 보네 이러다가 근데 원래 20대 초반에 제가 데모는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갈바닉 또 샀었는데 그때 제대로 안 썼어요. 그때 좋은 건 알아서 샀는데 그래서 그때 친구가 너 자꾸 보톡스 그만 맞고 갈바닉 다시 해보라고 해서 동안방에 가서 15일 동안 갈바닉 받았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 이제 화장품은 계속 이게 뉴스킨만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중학교 그때 동창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 친구였는데 뭔가 사무실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너 얼마 버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얼마 벌어? 이러니까 아니 그냥 뭐 리스트 정도는 쓸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얼만데? 이러니까 아 그냥 뭐 바디바 정도는 쓸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말을 안 해줘서 그래서 그럼 네가 와서 알아보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네. 권리소득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지만 그거를 이해했어요. 제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근데 그 돈이 10만 원이더라도 저는 그 돈이 되게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투잡으로 나 해보겠다 해서 뭐 세미나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현금으로 400만 원 받는데 저는 그냥 물건 팔려고 투잡으로 그러려고 왔는데 현금으로 400만 원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 뉴스킨이면 내가 원하는 그 돈도 시간도 다 잡을 수 있는 그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투잡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듣고 그냥 바로 전업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가 제 보물지르고요.
저기 뒤가 골드코스트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그 미라클 90의 회원님인데 그 언니가 이제 10월까지 TR90으로 7%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연이 이제 2월달에 대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8월에 골드코스트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비 지도예요. 그 다음에 전 루비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제가 루비 같이, 그러니까 루비 라인을 제가 다 이렇게 사진을 해놨어요. 아까 그 백수연 그 언니고 제가 생각한 미대예요. 그냥 1대1 이렇게 하고 자매예요, 자매 둘이. 둘 다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1대1 이렇게 해놓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언니가 TR90으로 7%를 빼서 인스타 팔로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이 언니로 인해서 1000만 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호철이라는 친구는 서성호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에 가서 서성호 선생님이랑 이제 같은 그 동문이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 2대들 그래서 윤소련, 장원 얘네는 얼굴만 알고 그냥 인스타 좋아요만 누른 사이고 솔직히 몰라요 잘. 그렇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제 2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동안방에서도 왔었고 그리고 TOG에 왔었어요 사실은. 그 되게 관심도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소비자여가지고 잘 담지를 못했거든요. 이 친구도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블루다이먼드가 돼서 원래 강의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블루다이먼드가 돼서 백사모에서 강의를 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 결혼할 때 붓기 받았던 친구인데 그냥 저 친구 왠지 성향이 좋을 것 같아서 제 2대로 해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싸가지없어요. 제가 그 뉴스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그때 초반에. 그래서 나도 내가 하니까 이거 같이 알아보려고 했더니 막 이 친구를 잃을 수가 있다는 둥 뭐 다단계가 어쨌다는 둥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그 컨벤션에 가서 저한테 야 은주야 뉴스킨 이런 거였냐? 이러면서 너한테 사주겠다 이러면서 나한테 그런 상상 그렇게 뉴스킨의 비전을 다시 알고 나한테 사과하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쌍둥이에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아까 그 김미진이라는 친구도 다 같은 친구인데 쌍둥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곧 결혼을 하고 이 친구는 애엄마인데 아들만 둘이거든요. 집도 파주예요. 그래서 자꾸 상상을 해요. 막 이거 구름미팅에 방임혜 사장님이랑 같이 나와서 아들 둘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같이 받을 사람이 없어 와요. 같이 와가지고 구름미팅에 애기들이 시끄럽게 막 떠들어서 제가 애기들 막 조용히 해서 이렇게 하고 얘는 강의 시키고 처음 오신 분 소개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루비가 딱 됐어요. 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네일 아트를 너무 받고 싶어요. 제가 지금 네일 아트를 받고 싶은데 여행 갈 때 1년에 한 번만 받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저도 맨날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사고 싶은 반지인데 반지 200만 원이에요. 지금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루비가 되면은 기념으로 저한테 사주고 싶고 원래 저가 뭐 하나 잘했다 이러면 저한테 뭘 선물을 해줘요. 근데 선물해준 걸 워크숍에서 잊어버렸어요. 반지를. 그래서 이거 루비 달성해서 그 괜히 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사라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되게 잘 그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요정도는 저도 그릴 수도 있어요.
좀 배워서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그림 되게 잘 그려서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얼굴 그려주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배워서 지인들 이렇게 얼굴 그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 이거를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요. 어제 괜히 이 비키니 입을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어제 너무너무 두근거렸어요. 갈 생각에. 그래서 빨리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같이 갈 친구 초빙이 났거든요. 여기 그리고 결혼하면 못 가잖아요. 이런 데 누가 되고 여기 남편이 절대로 못 저기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결혼 전에 꼭 여기를 갈 거고요. 근데 여기가 그 이비자 섬이 낮은 이렇게래요. 낮에는 이렇게 되게 에메랄드 빛으로 예쁜데 밤에는 이렇게 황당히 도시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건데 이런 성은 맞아요. 원래 저희가 결혼할 그건 없어요. 막 남자가 특별히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잘생겨야 되고 이런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점이 뉴스킨 하면서 뉴스킨 하는 남자. 그래서 같이 꿈꾸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진짜. 결혼할 남자랑 신혼여행 말고 결혼하기 전에 여기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여기를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저가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에 살았던 데도 반지하였고 막 하숙도 있었고 진짜 그 뭐라 하지 고시원에서도 살았었고 진짜 안 좋은 집에서만 살아서 이제는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제가 아는 점쟁이 오빠가 그런 거 무조건 집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지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무조건 창문 넓은 데로 햇빛 많이 들어오는 데로 진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단기였던 거고 그 좀 머나먼 미래는 티미니스 달성을 해서 집에다가 제가 보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반짝이는 거 해놓고 저 파란 색깔 저게 8,300만 원짜리예요. 진짜 비싸요. 저거를 컬렉션으로 다 해놓고 그냥 저거를 이렇게 브로치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 DP용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소주를 먹지 돈이 많으면 저도 좋은 술 먹고 싶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술들이에요. 근데 와인이랑 제가 이 말리부라는 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말리부는 제 20대 초반에 그 추억의 맛이 나요. 그때 막 20대 초반에 맛이 나서 이걸 좋아하고 장면 나는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 좀 안다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수소문해서 그 지면에 놓고 혼바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저희 이거 아빠가 뭐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키우고 뭐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거 좋아하셔서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농장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아빠 이거 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건데 그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꽃밭을 만든 거예요. 진달래 꽃밭을. 할머니가 꽃을 좋아하셔서 진달래 꽃밭을 엄청 많이 심어서 거기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관광 명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머나먼 얘기고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조은주 선생님 반드시 다 이룰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보물지도 중에
가장 신선했어요. 그죠? 그 상상력이 진짜 뛰어나신 것 같아요. 마치 진짜 실제 있는 일처럼 상상을 하는 게 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미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이런 상상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정준호한테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디테일한 상상.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런 디테일한 상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파트너 선생님들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떻게 다 예쁘고 다 잘생겼어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다 왔어요, 준비자 그분들이. 우리 이미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완전 생각, 이 꿈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은 시상을 할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둘째 주는 저희 시상하는 주인데, 먼저 저희 9월달에 8월달에 AR로 5건 하신 분들이죠. 네, 8월달에 AR로 5건 하신 분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들어가 주시고, 네, 시상을 진행해 주실 분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조은주 사장님한테 흥분해가지고 네, 잘못했어요. 네. 네, 시상을 진행해 주실 분인데요. 저희 TOG 그룹의 엄마 같은 존재이신 네, 요즘 너무 아름다워지고 계신 최윤아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죄송해요. 한번 다시 나오시겠어요? 네, 고강희 사장님, 김현진 사장님, 감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스폰서 사장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한 분씩 네 나오셔서 네 김현진 사장님, 네, 고강희 사장님, 이상민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정기구매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사장님들?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룹에서 하고 있는 거는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5,000GB, 8월달에 5,000GB 이상 하신 분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어떤 분들이 하셨을지. 짠!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나오신 분들 위주로 드릴게요. 지금 먼저. 스폰서 사장님들이 주시는 네, 거예요? 스폰서 사장님들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혜림 사장.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가까이 하나만 더 네, 찍을게요. 우리 최은아 사장님도 같이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요. 네, 이번에도 또 우리 만지부일 하신 고강희 사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성취 안 했는데 반성하셔야 돼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상하셨겠지만, 네, 네, 탑 A어로 먼저 할게요. 죄송해요. 고객님 잠깐만 옆에 계세요. 네. 탑집이 일단은 고객님 시상 먼저 하세요. 네네네. 체크 주고 만집 네, 탑- 시상이 아니고 탑집이 시상해야 되는데 만집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탑집이 탑집의 시상. 시상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강희 사장님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고강희 사장님 또 탑집의 하셨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탑선물도 있어요. 여기 이제 2만 원. 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A라고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사장님들? 네. 사진 찍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김현지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주변에 사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탑 얘기하거나 탑 찍으신 사장님들은 3분씩 스피치 있으시니까 지금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네, 사진 먼저 찍어주세요. 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네. 적으면서 김건희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탑 ARO를 적는데 자꾸 2번씩이나 종이를 버렸어요. 고강희 사장님. 아니 김현진 사장님 얘기하는데 김건희 사람 뭔 얘기하면서 김 써야 되는데 기억에서 자꾸 고. 김현진 사장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김현지 사장님부터 나오셔서 신학자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했다. 좀 구체적인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는 아니고요. AR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확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유수긴 전달할 때 그렇지만 제가 제품을 전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왔으니까 사업을 전달할 때, 보상을 풀 때 AR은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사업을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훌륭한 팁을 주셨어요. 요즘에 굉장히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전달해서 우리 AR로 다들 탑 AR로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저희 고강희 사장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할 말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됐는데 사실 제 꿈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저 몇 달 전에 최영란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제 손을 꼭 잡고 사장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용기와 꿈과 그런 걸 주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고맙고 그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뭐 경쟁심 때문에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열심히 해야 제 꿈을 이룰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또 최영란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나이를 자꾸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하고 저는 나이를 잊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들께서 연세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 근데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이 못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뭔가 모범을 보이고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지. 사실 제가 뭐 경쟁력을 가지고 뭐 하나 더 해서 뭐 탑집을 타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사실 이 사업이 인격을 성장하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진짜 선한 마음으로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성장을 했어야 진정한 성공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문득 내가 경쟁심에서 하나 더 하려고 하지는 않나 그런 마음을 버리고 진짜 선한 마음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스쿨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모니스쿨 강의를 듣는 줄 알았어요. 이제 스피치도 하시다 보니까 점점 스피치 능력이 선생님 대신 그런 느낌이 돼요. 네, 앞으로도 저희한테 더 좋은 영향력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희 리더 메시지를 할 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최윤아 사장님이 리더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쉬우니까 김건우 사장님도 리더 메시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미 앞으로 나와 계시지만 우리 요즘에 저는 최윤아 사장님한테 그런 인간적인 성장에 대한 배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면은 되게 편안해지고 제 마음을 되게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 정도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그런 노하우와 그런 배움을 얻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큰 함성과
환호와 박수로 최연아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좀 필요한 시점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했고, 또 제가 이제 제목을 에티켓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건 선생님이 또 뒤에 매너 하나를 붙이셨더라고요. 근데 또 최연아 선생님이 또 앞에 또 이렇게 그루미팅 하면서 에티켓을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스폰서 입장에서 그런 걸 했을 때 이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미라클 하면서 제가 한다고 바로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알아채고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스폰서가 얘기를 안 해도 한두 마디만 해도 딱 알아차고 준비를 하는, 그래야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일이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TOG 사장님들이 요즘 너무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가자, 그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밑에까지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가 우리 사장님들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하면 누가 떠오르죠? 우리 TOG에서. 네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갑자기 이제 다리가 조금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그 딱 떠오르는 사람이 김승철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인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대를 걱정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11층에서는 계속 저희 가족보다도 친척보다도 사업자 사장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자주 보다 보니까 조금 허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간단히 인사할 때도 있거든요. 자주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눈인사 이 정도 여성 사업자들끼리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본다, 그 정도 괜찮은데 저는 가장 좋은 건 요 목내 정도. 목내라고 하는 거는 고개만 까딱하는 게 아니고 약간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 남자들은 이 악수, 김순철 사장님이 한 번은 이제 김건 사장님한테 악수를 하시면서 악수를 안 해주신다고. 네네. 그래서 남성 사업자들은 이 악수가 좋은 것 같아요. 여성들도 가끔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 외부에서 만나면 뭐 일주일, 뭐 한 달 만에 리더사님들 만나면 저희도 이렇게 악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 나오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고개를 숙이든 고개를 숙이지 않든 교감이 되면 되는데, 교감이 되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한두 번의 인사가 아니라 몇 번을 했는데도 기분이 좀 이렇게 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지속적으로, 이거는 이제 관계성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면 다시 한번 오는 시점에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일이 비즈니스 장소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인간적인 문화 정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안 좋았거나 뭐 또 뭐 스폰서 파트너들이랑 안 좋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좀 감정 조절을 해서 이제 불만스러운 표정이나 굳어진 얼굴로 자꾸 센터에서 그렇게 하시면 불편해요, 서로가. 근데 이게 하다가 사람인지라 한두 번, 두세 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횟수가 잦다, 그러면 내가 이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형제라인한테, 스폰서 파트너한테 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좀 주의를 해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간가다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여러 뉴스킨 사업자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봐도 정말 인사를 이제 김건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알아요. 이제 초기 사업자들 알잖아요. 그러면 초기 사업자들이 인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사람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저 그룹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외부에 나가셨을 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은 외부에서건 내부에서건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칭찬이에요. 칭찬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딱 우리 TOG에서 칭찬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맞아요. 김승철 사장님도 인사를 하시면서 칭찬 잘하시고 우리 한선수 사장님이 칭찬을 잘하세요. 네, 제일 잘하세요. 근데 칭찬이 저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칭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네트워커들이 가끔씩 욕을 먹는 게 립서비스 있잖아요. 네. 립서비스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 있으면 저는 칭찬이 조금 약간 인색한 편이라 칭찬을 또 많이 해야 되는 타입이긴 해요. 그런데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하는 고객들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 얘기는 립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립서비스는 아니거든요. 이게 한두 달, 두세 달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끼리 이 교감이 되면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빨은 립서비스로 뭐 예뻐요, 좋아요, 잘해요. 이게 늦게 박수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 사람을 우러나오는, 그러다 보면 칭찬 속에서 이 사람이 요거를 조금 더 파트너가 개선했으면 좋은 부분들, 또 보강했으면 좋은 부분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서로 교감이 되는 상태면 그런 것들이 쭉쭉 흡수가 돼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립서비스. 자, 이거는 노고요. 그리고 스폰서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저도 사업을 할 때 보면 일을 잘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출을 잘 하고 리크루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뉴스킨 안에서는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변화하려고만 하면.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은 더딘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있어서 스폰서와의 모든 게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아주 기본적이에요. 시스템의 결석이나 지각시 전화나 문자하기. 이거는 제가 이 제목을 딱 에티켓 하니까 김건호 사람이 사업자 자세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자세도 아니에요. 자세하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비즈니스 뉴스키너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합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석하던 지각하던 전화하면 가장 좋죠. 안 되면 문자라도 실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상훈 사님이 안 나왔어요. 그럼 서상훈 사님이 안 나왔으면 우리 리더 미팅 하는 데 있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서상훈 사님 파트너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왜 저한테 전화나 문자를 안 했으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을 오래 하셨건 초기 사업자건 이거는 꼭 지켜서 그래야 내가 예전에 최영란 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오점을 남기지 않는 리더가 되고 싶다. 실수를 하지 않는 리더가 되고 싶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지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있으시는 말을 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서로. 그리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상위 리더랑 여기서 상위 리더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룹 리더를 얘기하는 거 같이 해결하셔야 돼요. 저도 초창기 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하고 상대하고 틀려요. 근데 부부도 틀리고 아이들하고도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얘기를 그나마 해서 풀면 좋은데 풀리지 않고 가슴에 쌓아두면 저는 이거는 이게 상처가 아니라 이게 내 몸의 스트레스가 내 몸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게 안 좋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일반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할 부분 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몇 마디 투덜투덜 상대 욕하고 그냥 말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같이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 그룹끼리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앙금이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앙금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앙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뉴스킨 안에서 개인적인 성장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말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초창기 때는 잘 못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다른 편이에요. 근데 이게 리더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제가 갑상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뉴스킨 하기 전에 딱 갑상선이 딱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출산하고 그다음부터 몸이 계속 이게 안 좋아지면서 완전히 이제 저지체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격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고, 근데 상대하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하고 나하고 이 교감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그거를 말로 내가 표출했으면 되는데 말로 표출을 못하는 내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내 몸이 한번 그렇게 상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강도가 세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뉴스킨 안에서 이렇게 계속 다듬어지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툭툭 터놓고, 이거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번은 몇 달은 이게 내 마음속에 앙금이 있어,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티타임 갖는 시간에 서로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수용의 단계로 가든 초월의 단계로 가든 그 다음 단계로 가. 근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아예 포기하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형제 라인과의 관계는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칭찬과 격려. 근데 나의 성장이 형제 라인한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도 초기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 그룹, 내 팀 성장시키면 되는 거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 서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지금 오늘 11층에 그 김영수 사장님, 이진수 사장님, 김은정 사장님이 랠리를 가셨어요. 어때요? 조용하죠? 사람이 많을 때는 북적거려서 빨리 그룹 미팅 시간 빨리 끝나야 되고 눈치 보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시끄럽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안 계시니까 조용하긴 하지만 분위기가 업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인지가 되면, 그래서 저희 김영수 사님이나 이진수 사님이나 저희하고도 사업을 오래 했는데도 자칫하면 이 안에서 서로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요. 어떤 그룹보다도 삐그덕거리지 않고 이게 그거 잘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형제 라인에서도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형제 라인은 칭찬과 격려예요. 그리고 나의 성장이 형제 라인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극,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자꾸 성장. 그걸 시기 질투로 하시면은 이 안에서는 내 팀이 시기 질투를 하는 그 사람이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사장님께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하지 말으셔야 될 게 형제 라인과 개인, 나의 힘든 점, 개인의 힘든 점과 비즈니스 이야기는 하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나의 힘든 점은 가벼운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가야 되는데 감기가 걸렸다는 둥, 또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갑자기 뭘 요구하셔서 그냥 갑자기 스트레스 받다. 한 1, 2분 안에 딱 끝낸 말들. 그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인지라 되는데, 이게 강도가 지나치다. 상대가 들어서 에너지가 빠진다. 그런 얘기는 내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내가 들어도 에너지가 안 빠져. 나는 이 상대의 스폰서가 들어도 좋을 내가 형제 라인으로서 피드백을 해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나와 이 대화가 형제 라인 이 상대의 스폰서가 들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면 적당한 거리에서 노를 하시고 내가 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계속 의도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11층 리더사님들하고도 잘 되는 게 이거예요. 너무 깊이 형제 라인하고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어느 선에서 해석만 하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김영수 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거를 원하고 상대도 그걸 원하고 서로 원하는 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인과의 관계가 1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예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당사자들한테, 그 위에 업라인한테 바로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나의 에너지가, 듣는 사람의 에너지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거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센터에 초대자가 올 경우에요.
초대자가 오면 형제 라인하고 스폰서하고 소개와 인사 정도. 제일 처음에 데모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색하고 낯설어서 또 그 사람과의 이 교감 상태가 아직 안 돼서 인사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지속적으로 오고 얼굴들도 알고 동안방에서 좀 친밀도도 있고 사업도 투잡으로 진행을 하든 와요. 그러면 와서 형제라인 사람한테도 간단히 인사시키고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걸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시죠? 이게 딱 이거 잘할 때 딱 이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저는 이제 문건우 사장님이 이걸 가장 잘 하시더라고요. 문건우 사장님이 이제 지금 센터에는 자주 사장상 못 나오시지만 나오셨을 때 데몬 초대자기보다 예비 파트너 있죠? 예비 파트너인 사장님들이 오셨을 때 꼭 형제라인한테도 인사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인사하고 갈 때도 꼭 인사하고 가라고. 근데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인지를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분과 인지를 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형제라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번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리게 되고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이렇게 챙기게끔 돼요. 내 성장과 내 성장을 위해서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민망한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앉아있든지 아니면 형제라인 누가 앉아있든지 하면 민망하게 인사를 하고 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민망해요. 그래서 인사를 딱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제 가셨으면 이제 더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 간에도 서로 이제 센터에 올 때도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센터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에 먼저 간다고 하고 뭐 미팅이 문 닫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가서 유리창으로 보이는 방은 김영수 사장이나 이집 사장님도 사장님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또 좀 심각한 얘기 뭘 하시는 것 같아. 그럼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먼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른이 들어오고 나가고 아이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때도 이렇게 아니어도 아는 척 해주고 그냥 잘 가라고 해주고 요 정도 말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됐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김고사님도 타그룹 리더사님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저희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죄송하다. 이제 저희 이제 파트너의 뭐 일이 있어서 그 리더사님한테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전 같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 굳이 우리가 김검사님이 안 해도 되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김검사님이 또 그룹 리더로서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중히 제대로 사과 인사를 하고 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오케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인 거거든요. 가장 싫은 거는 불편한 관계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그렇게 정중히 말씀드리니까 거기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지금 TOG 사님들이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지금 한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 그렇게 이제 같이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지켜야 되고 그동안 너무 친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물없다 보니까 좀 너무 스스럼 없이 그냥 대했구나. 나도 좀 더 비즈니스 모드를 좀 더 갖추어서 사장님들한테 정확히 예우하고 정확히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김건우 사장님도 갑자기 이제 컴퓨터 작업하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이제 들어오셔서 인사를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좀 민망하지 않은데 이제 김승철 사장님한테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김건우 사장님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막 하면 똑똑하고 인사하셔요. 그러면 이제 네 하고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죠. 아니
갑자기는 보통 못 일어나도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라고. 근데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젊은 사업자 사장님들은 제가 좀 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또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민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 또한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딱 봐도 아 조금 이게 틀리구나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업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사업자 사장님들이 같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잠깐 장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가는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메시지를 위해서 김건우 벌써 와 계시네요. 네, 저희 티오지의 아빠 같은 존재 김건우 사장님 아빠에서 하겠습니다. 그룹이 너무 좋죠. 네. 오늘 그 첫 번째 그 강의해 주신 김현진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배운 대로 하잖아요. 네. 근데 다 행동으로 실천하죠. 네. 여러분이 스피치 듣고 나니까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성공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팍 와야 돼요. 네. 네가 성공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공할까?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성공하겠다. 저 사람 해낼 것 같다. 그런 걸 느낌이 왔을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혜사님은 딱 해가지고 앞으로 그 TOD의 바인더요 강사가 되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왜냐면 바인더 교육을 내가 저번에도 옛날에도 전문가 강사까지 다 들어갔고 저도 한참 바인더를 잘 썼어요. 근데 이게 천성적으로 잘 꼼꼼히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해보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지금 해보니까 색칠하고 이것도 하다가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롤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 회사 이걸 잘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미팅을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쭉 해서 하라고 했고 제가 그 전에 만들어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다 드렸고 또 그 카페에다 다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나머지 또 그 외에 필요하다는 것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이제 올해 12월달까지 다 사용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다시 그 내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쇄작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면 누구나 오면 그걸 복제하는 시스템으로 딱 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3D 바인더를 누구나 오면 사업 시작하게 되면 해야 될 게 3D 바인더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또 비슷하게 있잖아요. 근데 요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하세요. 네. 우리 그 자료실에 나와 있는 거, 그 자료보다는 이게 우리가 좋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60짜리가 있고 20공짜리가 있는데 이 20공짜리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멍이 여러 개 뚫려있기 때문에 이게 지탱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 다 가서 교육받아 온 거예요. 스리파인 제가 뭐 판매사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조은주 사장님도 아까 그 드림 거 들었죠? 네. 어때요? 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사장님 보세요. 그들의 꿈은 내가 그냥 이리저리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했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꿈은 어때요? 만들면서 보니까 본인이 어떤 걸 느꼈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아까 스페인에 뭐 쪽에? 거기 갔다 오니까 엄청나게 흥분하시대. 여러분 느낌 왔어요? 네. 그리고 막 만들면서 저도 이제 또 집에 한번 가봤어요. 여기 그 근처에 이사 왔다 하고 제가 방문했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일단 연예인 사진을 걸은 줄 알고 저기 누구냐 했더니 다 사업자인데 근데 진짜 아까 화면을 봤잖아요. 진짜 잘생기고 이쁜 사람 했더라고. 빨리 좀 데려오라고. 저도 빨리 좀 데려오라고 왜 미팅 안 하냐고 나하고 빨리 데려서 좋겠다고. 워크레이드가 좀 하자고 이렇게 알았다 그랬어요. 좋은 여성을 도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맞죠? 네. 그래도 같이 도웁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 책 여러분 읽고 계시죠? 네. 너무도 좋죠? 네. 얼마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여러분 뭐 요 정도로 책 읽고 계시죠 지금 막 다 이렇게 하게끔 읽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책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필요한 책이고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될 책이고 여기에 많은 노하우가 숨어져 있어요. 막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성공자의 그 멘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지금 읽어야 될 책 중에 그 내용 중에서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다음 주고 다다음 주고 하잖아요. 교체인데 이번에 여러분이 독서미팅 하면서 하는 게 저번에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였고 한 가지 말하면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힘으로 답을 찾게 되면 자신이 찾고자 했던 해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해답을 아는 것과 해답을 갖는 것은 그 해답을 실천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책 여러분이 심도 있게 잘 읽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네트워크 많이 들어봤죠?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냥 우리 사명 선언서에 딱 넣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크가 되자. 이분처럼 이 사람보다 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대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위대한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야 위대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위대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네트워크는 비전의 아름다운 리더, 그 다음에 그게 되는 거죠. 아셨죠? 거기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얘기해요. 뭐 책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다 해서,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말의 품격이 있다는 책이에요. 제목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말하는 말에 따라서 그분의 품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점에서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청득심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를 그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사업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나냐면 독일 철학자 케르케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열고 나오게끔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줄 때 파트너를 강압적으로 땡겨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를 받고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업의 핵심 가치가 사람과 사람과 마음을 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그게 평생의 친구다. 그게 제가 이야기한 핵심 가치예요. 이 사업에. 그렇죠? 네.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마음을 얻어야 될 때 하는 게 바로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기울여 들어야 마음의 문을 여는 고리는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음의 문을 열려는 건 안 돼요. 근데 요 대목하고 사실 이어져가지고 이제 또 뭐 햇빛과 바람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옷을 벗게끔 하는 게 막 강한 바람으로 해야 옷을 벗기게 하냐, 아니면 따뜻하게 태양으로 비춰야 벗기냐. 근데 태양을 비춰 옷을 쓰러 벗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게 다 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그 스스로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했고요.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릴게요.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원래는 강의는 사업자 간의 에티켓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에티켓과 매너라고 했는데 여러분 에티켓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비슷하지만 좀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기다렸으라고 또 다 찾아가지고 준비해왔어요. 자, 에티켓과 매너 비슷하지만 좀 다름이 있다. 바로 이거예요. 에티켓은 바로 뭐냐면 예의범절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 생활 규범이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거. 에티켓은 그거야. 그럼 매너는 뭐냐?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태도, 버릇, 몸가짐으로 순화된다. 근데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매너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주관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좀 약간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면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에티켓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정확히 사전을. 그랬더니 사전적 의미는 심사숙녀가 지켜야 할 예절이나 예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순화어는 예절, 예의, 품위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에티켓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상대방한테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에티켓을 내가 만약에 실행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에티켓은. 그러니까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한테 그것을 갖다 지키지 않으면 내 이미지에 뭐라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에티켓은 바로 이런 게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때요? 옷을 갖다 어느 정도 의복을 갖춰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냥 진짜 막 먼지 풀풀 나는 작업복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좀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이미지가 어때요? 예, 안 좋아. 아까 에티켓은 이야기했잖아요. 알죠? 에티켓은 실행할 때 뭐라고요? 예,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두 번째. 장례식장에 갔는데 빨간 옷을 막 입고 환하게 옷 입고 왔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분이 정말로 그분의 그걸 갖다가 조의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걸 갖춰야 된다. 그게 에티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윗사람을 소개받으면 먼저 인사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산업적으로도 에티켓이 있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자, 매너란 뭐냐? 매너는 아까 행동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은 방식과 태도인데 순한 태도, 버릇, 몸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매너라고 할 수 있는데 매너란 바로 신뢰함으로 인해 내 이미지에 어때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에티켓은 무조건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손해보잖아요. 근데 매너를 잘 지키면 뭐예요? 내가 플러스가 돼요. 와, 저 사람 내가 생각했구나.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플러스 이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티켓 매너를 잘 지키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너에는 바로 이거예요.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근데 정시에 3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3시에 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3시까지만 가면 돼요. 근데 내가 15분 전에 가는 거예요. 만난 사람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데 15분 먼저 가는 거예요. 15분 먼저 가서 그분하고 하다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아, 이런 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이렇게. 만약에 15분 먼저 가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책을 딱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대방이 나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고객이 나를 만날 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매너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플러스 점수를 줘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보다 늦게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아,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식사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갔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그냥 각자 물을 챙겨 먹어도 되는데 먼저 물을 갖다 한 컵씩 이렇게 해서 내가 물을까지 챙겨줬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매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챙겨도 괜찮아. 얘 어긋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른하고 갔다. 그럼 당연히 내가 어른하고 갔으니까 당연히 수저 놔두고 그거 해야 되겠죠. 이 에티켓의 개념은 기본적인 규칙의 개념이라면 매너는요. 그걸 했을 때 나한테 부가적으로 이미지가 플러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담을 우리가 갔어요. 어디 가게 갔는데 일하시는 분께서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하고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매너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먼저 그런 분한테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주면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네 번째로 뭐냐면 여성의 문 열어주기. 예. 야, 제가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데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발치하고 좀 만들어 온 거예요. 여성 문 열어주기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가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는 미국 사람들이 잘해요. 사실 매너가 좋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그래서 차의 문을 딱 먼저 열어주고 타게끔 하죠. 근데 만약에 의자에 가서 이렇게 같이 여성보다 동서가 되면 여성이 앉으면 뒤에서 의자를 빼줍니다, 사실은. 근데 좀 그건 낯가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미국은 그래요. 근데 그게 매너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매너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딱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예, 아니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줄 알아요. 이게 매너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가다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아유 그냥 말 안고 갈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매너가 좋은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탈거나 이럴 때도 먼저 타게끔 해요. 항상. 운전을 내가 막 타는 거 아니야? 내리는 사람을 다 내리게끔 하고 기다렸다가 다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릴 때도 내가 상위 리더나 그렇다면 그게 있으면 내가 문 열고 내가 먼저 안 가요. 항상 문 열리면 먼저 엘리베이터 잡고 기다려요. 그거 먼저 내리시라고 안내하고 그냥 뒤에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실 비즈니스맨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매너가 있고 지구라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분한테 본의 아니게 매너만 잘 지켜줘도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받아요. 상대방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어때요? 사소한 배려지만 대접받는 느낌이 났죠. 그러면 나한테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분이 어때요? 우리 성경 구절에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먼저 하라는 얘기가 있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먼저 정중하게 매너를 지켜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도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함부로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나를 갖다가 함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티켓과 매너에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이 에티켓과 매너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문화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업자의 자세와 태도가 합쳐지면 그게 문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누가 왔을 때 야 여기는 뭔가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자고 말을 했고 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이렇게 에티켓과 매너 측면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상식선에서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잘 안 되면 내가 그분한테 먼저 가서 그걸 갖다가 모범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분이 어때요? 그분도 사람인지라 깨닫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티켓과 매너를 잘 지켜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어때?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반성을 엄청나게 하던 시간이 됐어요. 그죠, 사장님들? 네. 우리가 이게 한 번에 다 잘 되시는 막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각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고요.